돌아가셨어도 갚아야 되는 거 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속은 그러니까 있는 분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네. 분들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셨습니다. 말이 많은데 착각하실 거예요. 어머, 미니 동침인가?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벌써 변호사 하신 지 몇 년째예요? 몇 년 저 차? 올해로 20년. 네, 제가 결혼도 20년이고, 변호사도 20년이고, 다 20년 됐네. 네. 애도. 애도 20살이고. 어쩜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맞췄냐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사무장 몇 명 두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로펌이 엄청 커요. 혼자 하시는데도. 지금 여기만 8분이 함께 이 책을 가사팀이 쓰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법무법인 숭인. 숭인. 네. 이름이 뜻이 있어요. 숭인? 네. 사람을 존중한다. 네.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승소율이 그렇게 높아요. 완벽한 팀플레이. 사건 이후 삶까지 개인의 삶까지 돕는 숭이는 양육비 이행지원센터와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칸나 희망 서포터즈 프로젝트도 네, 실천해 제가 우리 저기 원장님처럼 미혼모 도우시듯이 네. 저도 양육비 미지급자들 돕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거기서 양육비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랑 네. 같이 연계해서 해드릴 수 지원 있어요? 받으실 수 오, 있게 예, 그것도 같이 너무 할수 있을 것 좋네요. 같습니다. 이거는 네. 또 뭐 네. 저기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한 10개를 잡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 이거 너무 책 좋네. 팔면 수익금으로 네. 예, 저희 그 칸나 재단으로 다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래요? 예. 오, 너무 네. 좋다. 많이 팔아야 되겠다. 네. 자,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네. 이 책을 처음으로 쓰셨는데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하는 멘토링 시리즈 첫 번째예요. 네. 그 첫 번째가 상속이에요. 그죠? 네, 네. 상속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족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니까 상속도 더 복잡해지고. 그렇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으로 조금 펴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네. 한 86가지의 네. Q&A예요. 네. 각 사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은 네. 정말 일반인이 읽기 좋도록, 네, 이해하기 네, 좋도록 네, 쓴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네. 조금 사례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야 조금 쉽게 접근하니까. 진짜 읽어봤는데 엄청 네. 이해하기가 쉽고 네. 또 사례가 너무너무 내 거 같은 사례인 거야. 네, 네, 네. 나중에 늙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네, 네, 네. 만약에- 실제 사례를 많이 이제 조금 더 네. 쉽게 만들어 재밌는 거.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확 돌아가시면 준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네. 남아있는 자에게 상속은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상담했던 거라서 뭐, 네. 그러니까 뭐 반려견한테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나는 혼외자인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로 많이 넣어놔서 이제 나한테 해당하는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네.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자,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어떻게 사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물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속법을 왜 알아야 될까요? 상속법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네. 몇 가지만 찝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생전에 만들어 놓은 재산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고 네, 네. 네. 그리고 전해주고 싶은 대로 목적대로 전해줄 수가 없고 네, 네. 그다음에 내가 전해주고 싶은 대로 전해줬을 때도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결과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공정하게도 네. 잘 줘야 되는 네. 것이고, 네.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상속이 누군가에게 되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어. 나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향기롭게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상속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 집안이 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속법은 되게 부자들 재벌이나 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상속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빚을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있더라고. 네. 근데 제일 많이 사실은 질문을 해오시는 게 저 어머님, 아버님 빚을 제가 다 갚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 중에 저희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상속 포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돌아가셨어도 갚아야 되는 거 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속은 그러니까 있는 분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네. 분들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130페이지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빌린 돈을 상속인인 가족들이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네. 상속인이 된 줄도 몰랐어. 근데 외할머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본인은 후순위 상속 같은데 네. 어떻게 외할머니 빚이 상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례가 이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래서 오. 나중에 내가 상속인이 된 거를 안 날로부터도 네. 3개월 내에 어쨌든 상속 포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해당이 되신다면 네. 바로 이날로부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빨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로부터 3개월이라고요? 안 날로부터 3개월. 그거 되게 애매하다. 네. 안날. 그래서 전에는 이거를 안날?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안 날을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외할머니랑 별로 이렇게 애가 접촉도 안 했으면 네,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거를 이제 안 날로부터 오케이. 3개월도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돼서 그런 사람부터 다 구제가 되게 판례가 변경이 돼서 그걸 좀 저희가 소개를 해놨거든요, 책에. 이건 네. 되게 꿀팁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지금 진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돈 때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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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죽고 사는 거 다 돈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왜 명절날 칼부림 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네, 네. 죽은 다음에 처리하면 안 되고 죽기 전에 얼마 전부터 이 상속을 시작해야 돼요. 그 관심을 갖고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는 고령화 사회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어머님이 오셔갖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 좀 상속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대학교 때 벌써 청약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조금씩 주시면서 증여세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제 올랐죠. 시세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벌써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벌써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게 됐는데 네. 막상 어머님은 이제 생활비를 노후 자금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아들 주는 바람에. 네, 아들 주는 바람에. 헐.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자기는 아들을 이미 부자를 만들어서 되게 이제 말하자면 상속에 성공은 했는데 어머님은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녀한테 아들한테 도로 달라고 그래서 하면 되지? 아들한테 대출 좀 받아서 내가 좀 쓰자. 그랬더니 아들이 나 장가 가야 되는데. 어머,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상담을 오신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냐고. 못 빼서 도로? 그러니까 깜짝이야.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상속이 아니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자 뭐 이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 조건부 증여라고 효도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은 그 자녀가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식 싸가지가 없어 애가. 이렇게 해서 산다는데. 이렇게 해서 싸가지 없는 자식을 만드는 상속은 이거는 좋은 상속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그냥 죽기 전까지 갖고 있어. 들어와 주지 마.
네, 그런 걸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소송을 가슴이 하다 아파. 보니까 그 배신감에. 네, 그래서 배신감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겠다. 속상해서. 그러니까요. 화병에. 네, 그래서 애들을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자식도 믿지 말아야 돼. 네, 왜냐하면 네. 또 이게 온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랑 반씩 섞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세금 더 내는 게 나아. 화병으로 일찍 죽는 것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유언장을 잘 써서 유언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여기 듭니다. 질문에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 직원들도 되게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직원들이랑 책을 읽으면서 질문 좀 뽑자.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유언장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꼭 상속은 약간 어설프게 해놨지만 그걸 나중에 유언장으로 뒤집거나 혹은 네. 혼자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네.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좀, 그러니까 자주 써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유언이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유언 집행자를 좀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아, 그게 뭐예요? 유언 집행자. 그 유언장을 쓰는 네. 유언 집행자가 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해놓는 네, 게 좋다. 네, 네. 그럼 이거의 효력은 얼마나 강력해요? 유언장의 효력 좀 얘기해 주세요. 유언장의 효력은 이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해봐. 내가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일단 그 얘네는 믿고 있어. 그거는 저 집은 내 거야. 그리고 네. 내가 평소에도 그 집은 나 죽으면 네 껴. 이렇게 말했어. 근데 네. 유언장에는 뒤집은 거야, 내가.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얘 거, 얘 거는 이게 순서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꿨어. 네. 그래도 평소의 말은 없어요? 전혀 효력이 없죠. 아, 평소의 말은 의미가 없고 네.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죠. 유언장이. 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분이라는 건 1대1대1이에요, 자녀들이. 아, 네. 그런데 네, 유언장은 이거를 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죠.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111이 아니고 얘는 0.2, 뭐 이런 식으로 네, 얘는 네. 1.8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네, 네. 그래서 유언장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놈한테는 땅을 주고 네. 일을 잘하는 놈한테는 기업을 주고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놈한테는 음식점을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유언장이 적절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아, 유언장의 효력이 되게 크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는 유언이라는 사람 게- 마음이네.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롯데 같은 경우에도 한참 네. 막 이렇게 경영권 싸움이 나다가 네. 최종적으로 신격호 회장님 유언장이 공개가 되면서 경영권 아. 다툼이 종결이 됐잖아요. 이제 그큰 회사도. 네, 그만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하는 게 좋아요? 친구? 변호사? 누가 그러니까 좋아요? 정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정해 놓으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유언자의 의사인데 네. 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뭐 변호사나 아하. 아니면 상속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네.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유언 집행자도 유언장에 써놔야 되네. 네, 적시해 놓으면 좋죠. 아, 네. 요새 그 구하라법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 핵심 쟁점이랑 네. 자식이 돈을 많이 번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돌아가 네. 자식이 먼저 이렇게 뭐 사고로 가곤 갔어요. 네. 근데 그 부모가 네. 뭐 부모의 의무를 하지도 않았고 뭐 왜 네. 법적으로만 부모인데 왜 이렇게 완전 뭐 그러니까요. 떨어져 살았던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아, 해외 상속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속이 왜 시작이 됐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상속을 인정한 게 우리가 가족의 재산이라는 게 보니까 같이 읽었기 때문에 상속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번 거를 내 자식이 먹고 살기를 바랬으니까 해준 거 아니냐. 그렇지. 그리고 너도 같이 했으니까 너도 먹고 살아라 하는 이런 뜻 때문에 해준 건데 아, 기여도 기여도니까 해준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을 왜 해주냐? 그냥 이름만 있었고 뭐 네. 20년 만에 나타났어. 네네. 정말 그럼 왜 억울하잖아. 해주냐? 그러면 어. 이게 없는 사람은 안 해줘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을 많이들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요? 네. 오. 그래서 그 입법례들을 보니까
지금 말하는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박탈하는 제도들을 해외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민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 네. 아니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벌어놓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뭐 상속받는다는 게 저는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법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면 걸러낼 수 있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거는 어떤 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영 못됐어. 네. 부모 부양도 안 했고 네. 영 기여한 바가 없어. 근데 네. 나를 평생 옆에서 이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야. 네. 도와준 집사 부부가 있어. 근데 네. 이 부부는 나랑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30살 차이 나서 한 50대 부부야. 네. 근데 이 부부들한테 좀 나 살던 집도 주고 착하게 날 돌봐주고 수십 년 네네네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네, 네. 나머지 돈은 자식들한테는 아주 조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다 사회에 기부했어. 환원하고, 네네네. 기부했어. 네. 이랬을 때 자녀들이 소송 걸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유류분제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라는 게 뭐냐면 네. 그 자녀에게 상속분이 있는데 예. 그 상속분의 반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네. 무조건 5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유언으로 못 가져가게 했어도? 했어도. 그럼 유언이 네. 절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너무 많아서 자녀가 5를 못 가져가면 이 네.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네. 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네. 저기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을 때 네. 그러면 진정한 상속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니 왜 죽은 사람의 의견에 왜 감히 소송을 걸어? 네. 내가 그렇게 해라 했건을. 그러니까. 말이 돼? 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착한 자식이면 너 5 가져가도 뭐 괜찮은데 뭐 부모님 보살피지도 않은 자녀는 이걸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돼? 뭐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지금- 유류분에 네. 대해서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가족 내? 자녀? 가족 내에서 지금 자녀, 네. 그다음에 뭐 배우자? 지금 일단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 2, 3 정리 좀 해봅시다. 첫째, 네, 첫째. 상속에서 주의할 거 준다고 얘기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마라. 네. 둘째도 주지 마라. 네. 둘째도 주지 마라. 셋째. 셋째도 주지 마라. 네. 그래. 그거 네. 그 마지막 공부하자. 네. 미리미리 준비하자. 준비하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상속에 관심 1도 없었습니다. 네. 나는 증여도 관심 없고 상속 준비 없고 나는 오로지 관심 있는 게 알죠? 워커홀릭. 나는 네. 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진 돈 있으면 다 사업에 투자하지. 사실은 상속 증여 관심 하나도 없고 나도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하고 애들도 다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친구들 얘기를 점점 들어가면서 내 상속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내가 죽을 때 남아있는 내가 번 돈에 대한 네. 가치를 내가 어떻게 실현할까? 그걸 상속으로 실현할까?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까? 에 네. 대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언장 써놓을래요. 네. 어떻게 될 줄 알아? 저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면 네. 좋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책 10권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퀴즈 내는 거 맞추시는 분은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여기 보시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김미경 TV에
당첨자 발표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주소 받고 그래서 보내드릴 텐데, 자, 이 책을 지금부터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뭘까요? 1. 증여를 잘해야 집안이 산다. 네. 2. 이혼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오케이. 3. 유서를 잘 써야 집안이 산다. 4.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까다로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발표하고 책 드릴 거고요. 자, 우리 MKU 학생들의, NKYU 학생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언장 쓰는 게 있어요. 숙제는 유언장 쓰기입니다. 어떡하냐? 여기에 쓰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유언장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잘 찾아서 나만의 유언장을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